다음은 하도 많아. 자, 너무 국힘이 코인 관련해서 윤리위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골 때리네. 그래서 그 윤리위에 코인 거래를 한 자국 자당 의원들을 네. 고발하는 줄 알고 아니야. 기사를 봤거든요. 기사가 이상해.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국짐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거래 내역, 자진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자문위가 코인을 거래한 의원 명단을 공개해서 이른바 김남국 물타기에 이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잘 들어보면요. 이 국짐이 고발을 한 거는 네. 그 국회의 국회의 윤리자문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윤리특별회에서 하도 김남국을 질환해서 잡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혹시 전수조사 들어가기 전에 자진 신고하시오 라고 해서 자진 신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자진 신고를 받고 보니 국짐 애들이 코인 거래를 많이 했다. 권영세가 뭐 누적 구매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거래 횟수가 400회 이상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국짐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거를 비밀로 누설을 했다고. 아니 그럴 거면 조사를 왜 해? 신고를 왜 받아? 어차피 비밀로 유지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럼 똑같은 거지. 아, 여러분, 여러분한테만 하는 얘긴데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끼리만 알아요. 이러고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야, 네. 아니 그리고 대단하다, 대단해. 그리고 이미 공개가 됐는데 네. 고발하면 어쩔 거야? 덮어져? 정당해져?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이 혹시라도 추가 신고하면 얘기하지 말라고 미리 선수 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요즘 말로 누가 총 들고 협박했습니까? 자진 신고한 거예요 이거. 자진 신고한 거를 공개를 했는데 세상에 이거를 아니 검찰은 지가 공개를 안 하고 비밀로 할 거면 신고를 안 했겠지. 미치겠다 진짜 이거. 자신 있으니까 신고했을 거 아니야 너도. 아 참. 내가 보기에 신고한 애들 있잖아요. 네. 신고 범위가 아마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세트일 제가 거예요. 봐도 솔직하게 하진 않았어요. 아마 10억을 신고를 했다, 권영세가 신고를 했다? 네. 그럼 얘는 한 100억, 1000억쯤 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참 근데 별난 생각을 하시는구나. 나 너무 궁금한 네. 게 권영세가 코인 할 줄 알까? 제가 그 얘기에 대한 의혹, 지금 문하나가 얘기하고 있는 별난 생각에 대한 의혹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도 네. 몰라요. 코인. 저도 모릅니다. 저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권영세는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왜냐하면 권영세가 중국 대사를 했기 때문이죠. 통일부 중국 장관도 했잖아. 네. 중국 대사로 중국에 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 가 있는 그 시기에 중국에서 뭐가 있었다? 비트코인 채굴이 열풍이었다. 그렇죠. 엄청난 아, 열풍이었어요. 그래요? 중국 국민들의 3분의 2가 네. 사실상 코인을 거래하거나 코인을 캐는 사업을 했던 시기예요. 그 시기가. 그래서 비트코인의 뭐 거의 대부분을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다. 70% 이상을 그래요? 중국에서 채굴을 했고요. 대박. 아마 지금 소유도 그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당시 이후로 중국 안에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상당 숫자들, 특히 외국인이거나 정치인이거나 이러한 재산에 대한 비밀을 원하는 애들이 코인을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에 투자를 했던 외국계 기업들 있잖아요. 네. 대부분 코인으로 그 돈을 갖고 있어요. 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투자했다. 대표적인 기업들 많겠죠. 게임 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삼성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나 컨텐츠나 이런 미디어 관련된 쪽, 이런 애들은요, 공공연하게 그 안에서 사업 수익들을 전부 다 코인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중국하고 우리하고 판호 계약이라고 게임 같은 업체, 꼭 제가 무슨 카카오가 이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게임 업체들이 예를 들어 중국이랑 거래를 하면
중국 안에서 수익률을 7대3, 8대2로 했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했으니까 모르는 거지. 5대5로 하기로 했는데 8대2라고 신고하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그 돈에 대한 것도 어떠한 방식으로 국내로 갖고 왔는지 몰라요. 송금이 안 되거든. 그런 큰 금액들은 중국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나가 있던 상사들이나 기업들이나 외국하고 하는 거래들이 그 당시에 코인으로 어마어마한 돈들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그게 아직 코인으로 존재를 합니다. 다만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비트코인을 거래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트코인 거래들이 중국 당국에 적발이 돼가지고 묶여있는 코인들이 많아요. 그렇지.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거래소가 털려버린 거야. 중국은 이걸 다 불법으로 해갖고 거래소를 털었는데 거래소만 털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거래소 안에 들어와 있는 코인들의 소유주들을 전부 다 실명 확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실제 이제 제가 제보받은 부분도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모 게임사나 국내에 있는 그 재벌 대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코인을 갖고 있는 애들이 중국에 가갖고 그 코인을 환전을 하게 되면 중국 정부에다가 55% 정도의 수수료를 물어야 됩니다. 코인 한 장 가격에. 세금으로 절반을 뜯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돈으로 받아갖고 국내에 갖고 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 유튜브 수익에다가 때리는 것처럼 35%의 소득세를 또 물어야 됩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아니 무슨 85%를 뜯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걔가 그 코인을 당시에 얼마에 샀는지 어느 규모에 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갖고 들어오는 게 합법화해서 갖고 들어오는 게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송 작가 내피셜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중국 안에 있는 코인들 중에 그런 코인들이 많아요. 왜?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만큼은 공식적으로 환전을 해주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코인 수수료 50%, 55%, 그리고 그게 이제 외환으로 넘어왔을 때 국내 계좌로 받았을 때 30% 이상의 소득세를 내면서 그 돈을 갖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제보도 제가 받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물증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게 돈 거래가 어떤 방식이 어떤 기업이 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래들이 실존한다는 거죠. 그럼 당시에 권영세가 중국 대사로 박근혜 시절 내내 그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뭘 했다 그랬죠? 중국 안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을 통합해갖고 한 회사가 수출입할 수 있는 게 뭐 싸이 공연부터 시작해가지고 러닝맨 수출이라든지 한국 드라마, 영화 수출, 그러니까 중국으로 수입되는 것들을 독점해갖고 운영한다고 하는 일종의 컨텐츠 독점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독점 계약을 담당하던 업체가 이 대머리 구속됐던 최태민 닮았다고 하는 그 대머리가 그 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 뒤에서 이것들을 전파총국하고 같이 이거를 진행할 수 있게끔 뒤를 봐준 사람이 권영세입니다. 그래서 상해하고 충칭에 권영세하고 얘네들이 나타나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미 입소문이 그렇게 돌아 있었고 이게 탄핵을 안 당했으면 우리가 한원령을 쳐맞을 일도 없었고요.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정상적으로 중국으로 수입이 됐을 겁니다. 대신 그걸 누가 다 먹었다? 권영세와 최순실이가 다 먹었겠죠. 근데 웃긴 게 지금 국짐이 완전 이중인 게 뭐냐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김남국 의원한테는 제명을 권고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최소한 뭐라도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지. 자진 신고할 때 왜 신고를 해가지고 너를 차마 제명을 때리자고 하니 안 때릴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빠지게 하느냐. 결국 이게 다 누구 탓이냐?
코인 있다고 떠벌린 윤리위 탓이라는 거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지 않아, 아. 진짜. 근데 지금 한 명이 아닙니다. 권영세 한 명이 아니라 11명이에요. 그 중에 권영세가 돋보일 만큼 많은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권영세 코인 전문가라고 봅니다. 오. 아마 그 당시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더리움을 비롯한 코인 초창기 때 나는 반드시 이 사람은 뭔가를 했을 거야. 왜? 얘가 가상자산 보유세에 대한 그 유보 관련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뜬금없잖아. 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참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권영세는 덜 들켜보려고 아마 갖고 있던 잡주 코인들만 신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김정재, 유경준, 이양수, 이종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11명이 국민의힘이 다가 아니네.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김상희, 김홍걸, 전용기 그 다음에 시대전환의 조정훈 그 다음에 무소속은 김남국, 황보승희 야, 거기 김홍일이랑 김홍걸이랑 조정훈이 더 껴있네요. 네. 난 진짜 조정훈이라는 사람이 좀 우습다. 아무튼 뭐 그 누가 나는 그 사람을 비례로 그렇게 꽂아줬는지가 너무 그래서 궁금해요. 유시민 작가가 이제 그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조정훈 씨는 그 사람 아니냐. 뻐꾸기 둥지에 알 낳고 도망간, 응? 두견새 둥지에 알 낳고 도망간 뻐꾸기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성렬이는 침팬지 대장이고, 조정훈이는 남의 둥지에 알 낳고 가는 뻐꾸기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아니 뭐 요즘 관상도 동물로 보는 게 유행이라며. 예. 악어래매. 악어래매. 예. 악어가 술 처먹는 악어가 다 있어요. 술 먹는 하마는 들어봤어도 술 먹는 물 악어는 먹는 하마. 술 먹는은 뭐예요? 술 먹는 하마가 아니고 물 먹는 하마. 네. 물 먹었구나. 네. 아무튼 술 먹는 악어하고 네. 파괴의 왕 공자왕이 지금 돌려깎은 공작. 돌려깎은 공자왕이 지금 네. 대한민국의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인가요? 최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3년 동안 500회 이상 가상자산을 거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자산 거래를 하다가 짬이 나면 공무를 보았던 것인가? 의원직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장관직에 있으면서도 이 가상자산 거래가 이어졌고 심지어 업무 시간에도 거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니, 진짜 김남국 의원. 김상국을 그렇게 쥐잡듯이 잡던 언론들이 다 그러니까. 권영세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레기들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조용해? 왜 권영세는 거기다 자진 신고를 해가지고 이 분란을 만들었냐라고 얘기가 이제 다른 쪽으로 새 나가는 거죠. 제가 보기에 권영세도 지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장제원이도 장난 아니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래저래 장제원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코인 관련돼서 권영세가 코인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다라는 건 제 뇌피셜입니다. 증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10억 이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내 자산가들이나 중국 진출 기업들이 이 코인을 일종의 탈세나 그 자금 세탁의 용도 또는 순수하게 얘기하면 송금의 용도가 이제 제일 크겠죠. 수수료 없이 송금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이것만큼은 팩트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이거 같습니다. 저번에 김남국 미친 듯이 까댔던 언론들 뭐가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 중립적인 언론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코인 비난했던 이 찍들 입이라 뻥뻥할 수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민주당 수박들하고 국짐 애들은 왜 니네가 지금 자진 신고해갖고 밝혀놓고 욕을 하는? 아니 김원걸 같은 경우 오히려 지가 더 큰 소리를 치더라니까. 신고하라고 신고했는데 왜 자기가 갖고 그러냐고? 네. 가상자산 거래가 뭐가 문제냐? 왜 근데 그때는 김남국은 내비뒀었어? 네 순서에 안 올 줄 알고 그랬어? 자, 이러니 개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